네, 티타임의 감초 같은 코너입니다. 위클리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가 지난 26일 날 애플과 삼성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많이 좀 따라잡고 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 문제는 이 두 개 업체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이렇게 독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두 개의 업체로 이제 쏠림 현상이 심화되다 보면 소비자의 그 스마트폰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이 좀 없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스마트폰이 뭐 별로 안 좋으니까 어차피 그걸 많아도 선택의 폭은 좁은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도 좀 소비자들한테 조금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네. 삼성이 재밌는 거는 삼성이 전체 휴대폰을 약 1억 대를 팔았대요. 3분기 동안. 1억 대? 예, 1억 대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50%, 약 5천만 대가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매출의 50%는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애플은 아이폰은 2,700만 대 정도 팔렸고, 아이패드가 1,400만 대가 나갔습니다. 3분기 동안만. 그래서 수량만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2배죠, 2배. 스마트폰 5천만 대고 아이폰은 이제 2,700만 대 정도니까 네. 거의 2배인데, 실제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는 약 10%를 좀 선회하는 수준, 15% 정도. 이제 애플은 30%가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는 결국 애플이 굉장히 적게 팔고 많이 남는 실속 있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3분기로만 보면 의미 있는 실적을 또 발표해서 어떤 제조사의 다양성, 소비자의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이, 근데 LG전자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닌가. 3분기에 매출 12조에 영업이익 2,2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휴대폰 사업 부분, MC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 부분에 그 선전이 상당히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만 700만 대가 팔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약 50% 비중입니다. LG전자도. 옵티머스 G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LG가 마치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졌고, 옵티머스 G가 상당히 많이 이제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LG전자의 물량의 판매 확대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에, 또 애플의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두 군데가 무려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의미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일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500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500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대표가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몇 개 이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들이 먼저 이제 가입자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을 이제 생각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카카오톡이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수익 모델 없는데 이제 가입자의 힘으로 거의 1,000억 대 가까운 펀드레이징을 받고, 최근에 이제 애니팡 이제 게임 유통 플랫폼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네. 근데 그 수익 모델도 결국 가입자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카카오톡처럼 네트워크 이펙트, 소위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가입자의 유입 효과가 굉장히 커서 뭘 갖다 붙여도 될 만한 플랫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카카오톡처럼 되기 위해서 환상을 이제 품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환상을 버리고 초기부터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수익 모델부터 생각을 하고 사업 모델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핵심 기능, 핵심되는 어떤 역량으로 진검승부를 하라. 그렇죠. 그런 말이겠네요. 예. 한국에도 최근 이제 스타트업 붐이 막 일으면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엑셀러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사실 선별하고 스타트업들을 잘 고를 수 있는 사실 눈이 잘 필요하거든요. 그런 눈 없이 마구잡이로 어떤 아이디어에 현혹이 돼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터 해봤자 사실은 성공 확률이 작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내실화를 기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500 스타트업 대표가 얘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한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00 스타트업 대표가 말한 이 스타트업 카피캣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예를 들면 가입자를 많이 모은 아이디어를 약간 유사하게 서비스를 해봤자 결국 수익 모델의 담보 없이는 생존하기가 장기간 생존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이슈는 그 애플의 역시 아이패드 미니의 발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제 그 아이패드 미니가 발표가 되면서 세상을 조금 요동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패드 미니를 둘러싼 업계의 견해가 굉장히 상반된 견해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10.1 버전과 또 뭐 7 버전, 7인치 버전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 아이패드 미니가 오히려 시장을 넓혀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이 애플의 고유의 제품 철학이 이제 깨지고 있다. 또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7.9인치 갤럭시 이제 탭이 나오면서 공언을 했죠. Death of Arrival이라고 나오자마자 사망한다. 이거는 시장에 니즈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7인치대로 절대 안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팀 쿡의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스티브 잡스의 유지를 좀 거스르고 어떻게 보면 시류에 편승하는 혁신의 선도자였다가 사실 7인치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선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죠. 예, 오히려 팔로워 역할을 하는 제품을 들고 나오면서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 아니냐. 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또 긍정적인 의견은 어쨌든 그 7인치 노트북, 그러니까 태블릿 시장이 어떻게든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성장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7인치의 영역에 경쟁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갤럭시 탭뿐만 아니라 아마존 킨들 HD 버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아이패드 미니가 나옴으로써 3파전의 양상으로 가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태블릿의 구매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관심이 촉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시장을 태블릿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클라우드와 같은 시장도 자연스럽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한 사람이 이제 2개 정도의 기기는 이제 들고 다니는 시대가 이제 자연스럽게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로서의 작용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이패드 미니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또 이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네, 재미있는 아주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